바로 대통령 이 공수처에서 수사 과정, 이번에 중앙지법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 거기에다가 또 경호처에 제대로 된 동의 없이 3,000명이라는 강력 경찰들을, 무장 경찰들을 동원해서 마치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마치 자범처럼 도주도를 그려가면서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이 수사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지금 내란죄로 대통령을 내란 수개라 몰지만 바로 이것 법사위에서 이 공수처를 수사 압박을 하고 체포하라고 하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에서 내란 조장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공수처장, 저한테 이 물으시면 부분에 됩니까?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 우리 대법원, 우리 행정처장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이 너무 과하십니다. 저를 내란죄로 뭐 고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님 금방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만 하세요. 네. 예. 뭐 저희들이 그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그 명령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한 우리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의원님께서 지금 이 신성한 국회에서, 그리고 또 이 우리 공수처라는 어떤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장 자, 조용히 하세요. 됐어요. 됐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되고 있고요. 하나만 형사 말씀드릴게요. 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피고인 같은 경우에 구금 장소가 서울 동부지법 관할인 동부구치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지금 체포되었다고 해서 관할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는 말씀이시고, 지금 네, 지금 수사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관할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저한테 그 묻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저 공수처장님 1분간 답변 못한 거 하세요. 네, 지금 알아서 할게요, 저희들이 그 뭐 관할이나 수사권에 대해서는 서부지방법원 2025 초기 10결정에 그 우리 저희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서부법원에 그 저희들이 그 관할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님께서 명시적으로 결정문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정치 공세 정도는 모르지만 지금 법사위에서 특히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부장판사까지 하셨고 또 법조인이신데, 지금 서부법원의 관할을 자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자, 지금 잠깐만요. 그런 부분에 일단 대해서 들어봅시다. 법원이 명시적으로 그 관할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공수처장 보고 이 정도 법치식 가지고 공수처장 하는 건 시공이 아니에요. 듣고 말씀해 주세요. 자, 법치식 없으면 자, 이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 다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이 결정 이유 한번 보세요. 다 담지는 못했지만 법원이 구속 집행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서 바로 불복을 하면 법원의 판단이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도 구속 집행 정지도 그런 식의 위헌 판단이 있었으니까 구속 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위헌성이 의심된다라는 판단을 검찰에서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다음 장이요. 근데 공수처는 뭐라고 해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관 산정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대해서 유감이다. 다음 장 넘겨보시죠.
공수처의 수사 과정의 적법성, 그 다음에 절차적 명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간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입장이 없습니까?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서 지적이 됐으면 남 탓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 그리고 공수처는 그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무슨 금가옥조처럼 만능열쇠처럼 우리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지금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에는 왜 반발을 하는 겁니까? 법원 결정도 기관의 유불리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겠다. 이런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 서부법원 2025 초기 10결정에 의하면 판사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자, 써놓고 지금 국민이 계시냐면 공수처를 바라보는 이 차가운 시선을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좀 그러네요. 예. 네. 위원장님 하셨습니까?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 또 구속 취소에 대한 또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네, 주시면 딱 2분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답변하세요. 먼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취소에 관한 형사 25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부가 판단하신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 2 제13항에 의하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 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이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의 이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 2 제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2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